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초반 맨시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시즌에 안 좋았던 기억이 시티 팬들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별로 달갑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째서 지금과 같이 암울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험난한 초반을 겪고 있습니다. 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로 13등에 위치한 맨시티인데요. 심지어 다음 경기 맨체스터 더비, 나폴리, 아스날을 차례로 만나기 때문에 5연패도 상상 못할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빡센 상대만 앞으로 만나게 되죠. 지난 시즌도 굉장히 망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망했다던 지난 시즌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최악이라 꼽히던 지난 시즌도 초반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스타트를 이번 시즌에 끊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10라운드 하면은 2패를 겨우 할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는 2패를 빠르게 초반에 겪었죠. 몇몇 팬분들이 원래 초반엔 흔들려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우승했던 시즌들을 돌아보면 10라운드까지 치러야지 겨우 2패를 할까 말까 했습니다. 이미 2패를 완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잔여 경기를 다 이길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이 가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벌써부터 승점을 이렇게 드랍하게 되면 리버풀과 아스날 경쟁해야 하는 팀들이 치고 올라갈 때 저희는 뒤에서 처지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부진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선수단을 원인으로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나치게 부상자가 많습니다. 왼쪽에 나열한 부상자를 제외하더라 하더라도 필포든 선수 항상 풀핏이 아니어서 출전 못한다. 이렇게 시합 전에 공지가 뜨고요. 로드리 선수도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껴서 써야 합니다. 심지어 팀 내 주축인 홀란 선수도 부상이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늘 관리해줘야 하는 선수죠. 이렇게 핵심 자원들도 부상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외에도 부상자들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의료진을 한번 갈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부상자가 한 번에 발생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두 번째는 혼란의 빅찬스 미스를 꼽았습니다. 혼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팀 내 득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혼란도 사람이기에 매번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는 빅찬스를 굉장히 많이 놓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빅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꽤나 많았는데요. 혼란 선수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혼란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죠. 저희가 잘 관리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앞에 나온 거에 이어서 이게 연결되는 문제인데 윙어 퀄리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혼란 선수가 득점을 적게 한다면 이 윙어들이 득점을 뽑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도쿠는 항상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상도 자주 있는 선수입니다. 마르무시 선수는 윙어로서의 활약은 상당히 아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컨톱이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인 것 같고요. 오스카밥은 상했다가 돌아온 어린 유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게 한 시즌을 전부 맡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비뉴 선수는 지난 시즌 리그 한 골밖에 못 넣은 윙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든 선수는 이제는 언제 나올지 지금 몇 년째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만큼은 정말 풀핏으로 제대로 돌아와서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혼란이 부진할 때 득점해줄 윙어가 없다는 거, 윙어의 퀄리티가 아쉽다는 점이 지금 팀 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이 상시로 불안합니다. 리코르이스 선수는 수비 경합 과정 100이면 사실 90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공격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움직임이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또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득점에 관여하는 모습은 있긴 한데요. 그것만 보고 쓰기에는 리코르이스 선수는 아직까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네스 선수는 거의 맨날 치명적인 실수, 게임 패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실수를 했다 하면은 누네스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브레이튼전에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누네스 선수의 헤드볼로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게 됐죠. 그리고 오플백으로 쓸 수 있는 대안카드 중에 하나인 후사노프 선수가 있는데 펩이 브라이튼전은 일단 센터백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오플백으로 쓸 생각은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보강한다는 얘기도 있는 포지션이긴 한데 일단 겨울 전까지는 지금 있는 선수들로 잘 치러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신입생들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셰르키는 오자마자 2개월 만에 장기 부상을 당했고요. 라인더러스 선수는 1라운드 때 좋았지만 이후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트노리 선수는 신입생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잘하는 듯한데 부상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이션스컵까지 차출되기 때문에 후반기 폼 하락도 조금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트래포드 선수는 분명 토트넘전 실수는 있었지만 브라이튼전에서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가치를 증명했다 봅니다. 돈나룸마는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팀 분위기가 영 아니죠. 신입생들 적응할 시간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온 친구들은 신입생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출전하지 못했죠. 니코 곤살레스 선수는 거의 유기한 것 같습니다. 이 브라이튼전에서는 교체로도 아예 밀려버렸죠. 마르무시는 사실 받는 주급을 생각하면 당장 잘해야 하는 선수긴 한데요. 일단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이 좌측 윙어 자리에서 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후사노프는 열정적이고 잘하는 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카드 수집이 가끔 나오고요. 빌드업 시에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독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르디올라 항상 전술의 변화가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술의 변화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르무시와 밥을 안쪽으로 좁히고 누네스와 누리를 윙처럼 활용을 했는데요. 마르무시가 왼쪽 윙에서 조금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쪽으로 좁히는 형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사노프와 트래포드의 빌드업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드리를 거의 최후방에 배치를 시켰고요. 결국에는 문제점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그거를 또 해결하려는 전술을 들고 왔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먹히지 않았을 뿐이죠. 사실 먹히지 않았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게 브라이튼전 초반에 저희 움직임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반 들어서 아예 힘이 빠져버린 게 문제가 크겠죠. 그 패배 문제점 중 하나가 교체를 안 한다. 그리고 교체할 타이밍을 잘 못 잡는다 이런 지적점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교체를 안 했다기보다는 저는 못한 게 왔다고 봅니다. 부상이 너무 많아서 벤치에 쓸 자원이 없었던 브라이튼 전인데요. 브라이튼은 교체 이후에 팀 내 퀄리티가 확 올라온 모습인데 저희는 교체 이후에 오히려 더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있었죠. 교체 퀄리티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문인 점은 니코 곤살레스 대신에 니코 오라일리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니코 곤살레스 선수가 경기 감각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 안 쓴 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긴 합니다. 공격적인 재능도 분명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쓸만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예 신뢰를 잃은 건지 아니면 풀핏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패배 선택이었던 건지 이거는 조금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펩이 바뀔 만한 거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혀 무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나치게 지공 위주의 공격 패턴, 역습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지공 패턴으로 성공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지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선수단으로 지공 위주의 전술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가긴 합니다. 현재 저희 팀 내에 있는 선수들 중에 도쿠, 마르무시, 혼란이라든지 굉장히 역습에 특화된 선수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지공 위주의 전술을 입히는 거는 선수들이 잘 적응해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점이긴 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펩도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 전술적인 변화를 계속 시도 중이고 교체 타이밍도 늦지는 않습니다. 골키퍼도 발밑이 좋은 에데르송을 버리고 선방 위주인 돈나룸마와 트래포드로 바뀌었죠. 그 외에도 중원에서도 대규모 세대 교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분명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펩이 바뀌어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베스트 11을 좀 고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전술이 바뀌고 포메이션이 바뀌면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베스트 11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상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부상자가 완전히 돌아오고 베스트 11이 좀 구축이 된 다음에나마야 이제 팀이 조금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승점 1등 그래도 맨시티가 했습니다. 중반에 그렇게 말아먹었지만 결국 후반기 승점 1등은 과르디올라 감독이었습니다. 초반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금방 새로운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트래블 했던 시즌에도 칸셀로 나가서 좌풀백 아예 없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4명의 센터백으로 포백을 구성해서 트래블까지 이뤘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결국에는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선수단 부상이 적어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선수단만 다 돌아온다면 여전히 우승 경쟁이 가능한 스쿼드 퀄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리그 운영 능력은 아직까지 저는 건재하다고 봅니다. 시즌 초반에 조금 분위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끝까지 열심히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